예, 잘 푸셨죠? 대답이 현찮습니다. 먼저 답 모르죠? 자, 먼저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채점 해보세요. 자, 시험지 바꿉니다, 이 사람하고. 바꾸기 싫어요? 그러면 앞뒤랑 바꿔요, 그러면. 자, 1번, 2번, 2번, 1번, 3번, 5번, 4번, 5번, 5번, 4번, 6번, 5번, 7번, 3번, 8번, 2번, 9번, 1번, 10번, 2번. 답 사이로 막 가지고, 그죠? 답 사이로. 11번, 2번, 12번, 1번, 13번, 3번, 14번, 5번, 15번, 4번, 16번, 1번, 17번, 5번, 18번, 2번, 19번, 3번, 20번, 2번, 21번, 4번, 22번, 5번, 23번, 1번, 24번, 4번, 25번, 3번, 26번, 2번, 27번, 4번, 28번, 5번, 29번, 3번, 30번, 2번, 31번, 1번, 32번, 5번, 33번, 3번, 34번, 4번, 35번, 1번. 그 1번에 글씨 하나가 좀 잘못됐죠, 그죠? 거기 끝에 상실, 상실 아니고요. 상실한 경우. 36번, 2번, 37번, 5번, 38번, 4번, 39번, 1번, 40번 다 같이 5번. 자, 맞는 개수 세어보세요. 세어보시고 맨 앞장 거기 응시 번호 있죠? 거기다가 맞는 개수를 적어 놓으세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 보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는 모습 나오겠죠? 자, 다 채점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점 손 들어보세요. 난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없어요? 자, 틀린 거 한 개. 없어요? 틀린 거 두 개. 자,
맞는 개수 35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딴 데 있는데 딴 집에는 30개 이상. 자, 손 들어보세요. 30 몇 개? 30 몇 개요? 33개, 34개. 손 들어봐요. 33개. 앞에 분 32개. 또 여기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30개 이상. 몇 개? 30개. 딱 30개.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0점인 24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하네. 자, 보고. 점수가 뭐 몇 점이 물론 이제 좀 공부한 결과니까 물론 좀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시험장 가서는 자 아주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그런 문제를 안 낼 뿐이죠. 낼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찍어서 틀렸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니까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들을 그죠? 많은 분량을 우리가 또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배운 내용 중에서 충실하면은 그냥 최소 60점대 나오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여기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자 틀린 게 뭔지 또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 자, 정답 2번인데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에 광역계획권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이 아니죠. 뭐죠?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계획시설. 고장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특히 여기 뭐 용도 지역 등등 있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이게 뭐죠? 기반 시설을 뭐 하고요? 설치, 정비, 개량이 하는 계획인데,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이걸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되면은 지정해라. 결정이 되면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죠. 여기 있는 여기 기반 시설이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자가 왜 들어가요? 왜? 시설 그죠? 시설이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뭐 할 때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일 때, 요때 요걸 갖다 보시면 되죠, 그죠? 그때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3번 공공시설은 여러분들 아예 요약지 펴보세요. 갖고 오셔야 돼요. 요약지 아시겠죠? 저 용어 정의 펴보세요. 요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자 요약지 5페이지 봐요. 5페이지. 우리가 평상시 안 봤던 질문들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일부러 틀리게 하지 않았어요.
요약지 5페이지 오시면 거기 공공시설 위에서 네 번째 칸 나오죠. 공공시설이 뭐냐? 있는 그대로입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금학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됐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왜? 도시군계획 사업은 3개잖아요. 첫 번째 우리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정비법상 정비사업, 현재 지문에 나오는 개발법상 개발사업이니까 예, 맞는 편이죠. 5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요거죠? 요거요. 현재 요걸 설명한 것입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까지는 우리가 뭐 어려워 몰라 그렇다면은 강조하잖아요. 수리권자와 승인권자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라. 거의 90%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은 먼저 선 지정 뭐 있었죠?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된 후에 수립을 한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누가? 국장이.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이들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뭐랑 같다? 승인권자랑 같은 인물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맞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2번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지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예를 들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여기는 먼저 수리권자가 나중에 승인을 받는데 한 개 도시 안에 관할구역의 수장이다 그랬죠. 누구죠? 얘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자 승인은 누구만? 시장, 군수에 대해서만 승인받는다. 누구한테? 도지사에 승인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리권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밖에 없다. 나머지는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권자 있다 없다? 없다. 절차를 통해 그냥 뭐 한다고요? 확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특광은 승인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는 광역도시계획은 법령상 규정된 게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계획이 법령상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가 없다? 법률이 없다는 것이지 현재 실무에서는요 자기들이 쓰는 어떤 시행 그 관리 규칙 있죠. 자기들이 쓰는 어떤 그런 그 공무원들 그 실무에서는 해요. 아시겠죠? 5년만 재검을 합니다. 단지 국토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2번도 뭐 쉬우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틀리겠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3번 갈까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틀리게 연결된 것. 요거 이제 솔직히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만 이거 틀리면은 이제 간첩이 아시겠죠? 요즘은 간첩 없죠? 이거 틀리면
탈북자요. 자, 3번. 자, 3종 일반주거 먼저 1, 2, 3, 5, 6, 6, 5 맞고요. 계획관리는 40이죠. 중공업은 공업청은 전부 70이죠. 자연녹지는 20이고 유통상업 중1유 988 80이죠. 예, 70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나왔다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구. 1번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맞습니다. 2번에 자, 신설 조항인데 신설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먼저 여러분들 말로 하기 전에 책을 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19페이지 봐.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에서 니은. 그러니까 세 분도 조례를 하고 신설도 조례를 하지만 물론 조례를 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하긴 하지만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그죠? 조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부득이야 할 때만 새롭게 만들어라. 두 번 행위 제한은 일부러 막 다양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최소 한도에 그쳐라. 그리고 3번 잘 나온다는 쪽이 3번이 그죠?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만들지 마라. 일부러 이렇게 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다. 맞는 겁니다. 과거에 이 완화를 강화라고 이렇게 바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다 보는 이유가 지금은 2번이 맞는 지문이지만 얼마든지 그죠?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완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경고 기억납니까? 경고 리모델링이죠.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높이 규모 등에 대해도 완화 동그라미. 웬만하면 다 완화예요.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강화하면 안 되겠죠. 4번 시도의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 경관지구를 포함하여 경관지구를 추가로 해보거나 경중특 그죠? 경관지구 안에 특화 경관지구가 포함된다. 특화도 세분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포함하여 추가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맞죠? 경중특. 다 같이 시작. 경중특. 자, 5번. 이거는 행위 제한인데 잠깐 저를 보실까요? 행위 제한은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다른 말로 뭐죠? 건축 제한이죠. 물론 뭐 요약집에는 거기 싼 걸 한번 밑에 있습니다만은 자, 이때 행위 제한이 일단은 1. 원칙이 뭐죠? 원칙은 조례. 근데 고치게. 제발 정답 좀 고치게 하지 말고 고치게 세 가지만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례가 아닌 것 예외. 그죠? 뭐라고요? 고치게. 이거 말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고도지구는 뭘로 하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죠? 취락지구죠? 얘는 뭐죠? 얘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을 하고 국토법령 즉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이죠. 그렇죠. 집단취락지구 뭐라는 얘는 뭐예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법을 하죠. 그다음에 얘는 뭐죠?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을 해야 한다. 계획을 한다. 이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한다. 지금은 요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행위 제한을 한다고 말이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공동구인데요. 요약집 25페이지입니다. 5번. 1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맞죠? 그죠? 얼마 초과죠? 그렇죠. 200만 초과니까 250만인 경우는 초과함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과거에는 150만인 경우를 나서서 과거야. 그때는 설치할 수 있다. 내가 한번 바꿔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150이건 250이건 200만 초과라는 단어를 알면은 된다는 얘기야. 된다. 2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 점령 앞으로 들어올 공동구 점령 예정자와 현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공동자는 없지만 이 말 뜻이 같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1년마다가 아니에요. 매년 1회 이상. 왠지 압니까?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1회 이상. 실무에서 우리 두 번 하거든, 세 번 하거든, 그건 안 중요해요. 우리는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배워? 우리는 법률에 있는 조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그 다음에, 왜냐면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지난주인가 어느, 수강생이 다른 대 학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광역도시 계획은 공무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어찌된 겁니까? 묻더라고, 나한테. 걔들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그랬어. 벙치지. 우리는 법률을 배우지 그 사람 하는 일을 배우냐. 법률 찾아보고 있으면 와 따져라 그랬거든.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야, 법을. 아시겠죠? 실무에서 하든지 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안전점검이 1년 1회 이상인데 실무에 두 번 해요. 그 두 번 한다고 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1회 이상. 법률에 있는 조문만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4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먼저 여기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죠. 자, 자음에 기역, 희역. 기역 뭐죠? 가스관. 희엇은 하수관. 오케이. 요거는 얘는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심의 필요 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용을 아예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심의 거쳐 할 수 있는 것은 기역, 희역. 가스관하고 하수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령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당연하죠. 부담 비율은 점령 면적.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점령 면적. 많이 면적을 차지할수록 많이 부담합니다.
면적을 고려해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부산에서는 누가 하죠? 부산시장이 하는 겁니다. 점령 면적이죠. 6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틀린 문제 보니까 막상 저랑 같이 푸니까 맞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응? 제가 아까 한 바퀴 빈 도니까요, 이때 개발법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찍은 자가 많아지거든요. 많아. 중간에 또는 이런 것도 안 보고 말이야. 그래, 강의할 때 와 했잖아. 나한테 오라는 얘기 와 말고. 강조해도 막상 문제 보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는 너무 자세히 보다가 이거 시간 다 뺏겨가지고, 중개사법에서 너무 시간 뺏기잖아요. 중개사법은요, 30분 넘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늦어도 35분 넘기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이 만약에 50분 다 써버리면 공법은 그보다 시간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늦어도 적어도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시계 딱 보고 10시면은 중개사법은 10시 30분, 30분 끝내야지. 근데 못 끝내면은 공법 다 못 풀어요. 공법은 60분 넘게 걸립니다. 50분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중개사법 짧게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 10분, 15분을 공법에 할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됩니까? 중개사법 풀다 보니까 50분 걸렸네? 그럼 공법은 50분 더 걸리지. 한 번 본 문제는 아예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그 비중을 좀 잘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푼 거 보니까 뒤에 공법을 뭐 다 풀도 못 해가지고 막 냈다면서. 시험장 가서 그럼 어떡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속으로 화를 내고, 하지만 화내는 거 아니고 답답하니까. 시간 비중 요거 진짜입니다. 왜냐면 막상 10월달 말에 시험장 가서 시험 치고 저녁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와 통화하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개중에 몇 분들 그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많이 해요. 교수님, 시간 때문에 다 못 풀었어.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막상 그 시험지를 가지고 뒤에 가서 시간 때문에 찍었는데, 시간만 있었으면은 거기 최소한 반은 내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꼭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중개사법을 너무 시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30분, 35분 넘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행자를 보면은 첫 번째 행정청이 있고요.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있는데, 얘는 한번 우리가 이제 이반권자니까 굳이 써준다면, 자, 원칙은 누굽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 등등에 걸쳐 있다. 그죠? 그럼 뭐야? 싸우지 말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라. 아시겠죠? 협의가 안 되면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이 시도 중에서 시행할 자를 정해주고,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중에서 시행할 자를 정해줍니다. 공동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그런 흐름을 읽어보고 맞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외우지 말라 한 겁니다. 자꾸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읽어보고 맞아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은 국장이, 그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도지사도 시행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비행정청은요, 얘는 누가 있죠? 얘는 공공기관이 있고, 두 번째 민간이 있는데,
이 두 인간은 행정청으로부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받으면 뭘 받아서 물론 이제 지정받으면 나중에 고시하겠지만 지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공은 토주공이든 뭐 등등등등은 공공인을 믿으니까 그냥 너 하고 싶어? 그럼 너 해라. 지정하면 돼. 근데 민간은 못 믿으니까 면적 얼마?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일 때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 그런데 행정심판이 하는 것은 여러분 요거 배웠잖아요. 지난 우리가 초창기에 자,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죠?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부산시로부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 얼마? 1억밖에 안 돼. 1억밖에 안 되면 하지 마. 그러니까 함도 없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처분을 내려준 사람한테 가서 직접 너 때문이야라고 제기하는 것은 이의신청이고. 아시겠죠? 만약에 연제구청장 너 때문이야. 왜? 연제구청장이 연제구 안에서의 건축의 허가권자니까. 근데 보상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줘. 그러면 너 윗사람 누굽니까? 부산시장. 그 당사자 윗사람. 그죠? 직근 상급 관청 찾아가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이라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난다 그래봐. 나도 그죠? 모르면 안 난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법원 가서 소송 거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행정청이 여기 뭐 행정청이 시행하든 비행정청이 시행하든 행정청 때문에 니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너 때문에 손해봤어.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다 제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자 봐요. 너 때문에 손해봤어. 이 사람한테 직접 제기하는 것은 이의신청이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보다 윗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을 지정한 사람을 윗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당연히 누굽니까? 바로 지정한 자. 이 사람보다 윗사람은 바로 지정한 자. 지정한 자가 이 중에 누군지는 몰라도, 그죠? 지정한 자. 그래서 이게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알잖아, 이제. 비행정청을 지정한 자가 윗사람으로 보고 그 자에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자, 봤죠? 인접한 그러면은 수용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사용도 일시 사용 나오죠? 근데 인접한 적 없으면은 수용도 맞고 사용도 맞고 다 맞죠? 그죠?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정착된 물건 등을 뭐라고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뭔가 얘는 뭡니까? 경미한 거잖아. 반대. 그럼 인가받아라. 얘는 뭐요? 실시계획의 변경을 받지 않는다. 반대. 자, 일단 여러분들 요약집 29페이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습할 때 어디 있는 일도 못 찾아가지고 또 헤맨단 말이에요. 29페이지 거기 중간 박스 있죠? 1번. 그리고 자, 4번은 뭐냐? 사업의 착수 예정일을 변경한다. 절로 보세요. 착수 예정일을 변경한다. 아니면은 준공 예정일도 변경한다. 그때는 뭐라고요? 밑에 거. 그렇죠. 공고하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옷. 그렇죠? 거기 박스 안에 2번. 그러니까 4번도 맞죠? 2번 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틀렸죠?
틀린 게 뭐죠?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고시예요. 실시계획. 5번은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중에 하나 넣은 겁니다. 내가 짜맞추기 한 겁니다. 요약집 30페이지. 30페이지 쌍가로 6번에 동그라미 4번에 리얼. 기억니은 디귿 리얼.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우리가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니까 저를 봐요. 우리가 요거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현재 여기 시험지만 이렇게 사고 강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만 뭐 체크하면 끝이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만 풀어줘 할 것 같으면 혼자 풀지 뭘로 하겠어, 그죠? 다양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뭔가 도움 받을까, 도움을, 그죠? 자, 저를 보세요. 도시공개사업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총 3개입니다. 그죠? 우리 자, 국토법상 뭐죠? 법상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두 번째 도시개발법상 얘는 뭐요? 개발사업. 짧게 도시개발사업 줄인 겁니다. 개발사업.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뭐야 얘는? 그렇죠. 얘는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인데 얘가 바로 한마디로 공적개발사업이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뭐냐? 이 3개 법 안에서만 나오는 게 뭐냐? 얘는 공적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는 것이 사적인 뭡니까? 개발 행위 허가가 3군데에서만 똑같이 나오잖아요.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죠? 얘도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플러스 뭐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고 중간에 그다음에 용도 변경 대수선도 포함되고 그렇죠? 공유수면도 물론 여기다 포함되어 있지만 대만 여기는 대신에 허가받는 것에서 추가된 것이 중목의 식재 벌재인데 관상용은 아니지만 경제학지에서는 허가받아 여기 나오는 겁니다. 또 요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요거는 또 똑같아. 다만 얘는 대수선만 해당하지 않는 것 외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통점이 뭐죠?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똑같은 허가 전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다 똑같아요. 동의하는 의견.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지문도 3개 똑같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개발사업이니까 잘 보세요. 생각해요. 자, 얘도 자 앞에 무슨 뭐 계획이든지 간에 얘는 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어찌 보면 구체적인 집행이 아니에요. 단계별이니까. 그죠? 단계별이 앞에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계획이에요. 그렇죠? 얘도 있잖아요. 얘도 있잖아요. 개발계획은 그냥 구체계획이 아니죠. 아니고 구체적 계획에도 실시계획. 그렇죠? 얘는 뭐죠? 정비계획이잖아요. 정비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맞긴 맞지만은 그거는 이제 구역 지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구체적 계획은 실시계획에 준하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봐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얘는 인가받고 고시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얘도 뭡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얘는 뭐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잖아요. 다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분양 공고 등 나올 뿐이에요. 공통된 요건입니다. 잘 봐요. 근데 여기서 사업 인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때 얘는 요때 사업 인정이에요. 맞죠? 요때 사업 인정. 근데 개발 사업은 요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얘는 사업이 몇 개죠? 몇 개? 첫 번째 수용 사용, 두 번째 환지, 세 번째 거는
환지, 혼용이잖아. 근데 환지는, 자, 사업 인정은 뭐냐? 아, 너 공익적인, 공적인, 공공적인 그런 공익적인 사업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공적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너 공적 개발, 공공사업,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내가 공익사업이라고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최소한 환지 방식은 공사업이 아니잖아요. 혼용하는 건 어차피 환지가 들어있으니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그치, 얘는. 수용 방식만 공사업이에요, 공사업. 그러니까 공사업은, 봐봐, 저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 전부 이걸 하잖아요. 이걸 안 해요. 돈 싸게 주고, 다 보상해줘, 다 내보낸 다음에 싹 밀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때를 사업인지 본다면, 세 개 다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를 안 보고 언제 본다? 수용 방식일 때 세부, 그렇죠. 목록 고시한 때 본다고 말이죠. 요거. 이제 뭔 감이 오죠? 감이 와야 안 와요? 요때 본다는 것이고, 여기서 얘는 사업 시행 계획은 똑같이 얘가 실시 계획인데 말 표현만 사업 시행 계획 운영. 얘는 또 똑같은 뜻입니다. 얘는 요때 보겠죠, 요때. 사업 인정. 아시겠죠? 예. 하는 김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서 보시면 돼요. 이건 요때고.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국토부이니까 실시 계획 고시한 때 사업 인정이다. 7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읽으면서 볼게요. 요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건 그렇고. 자,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이게 시험에는 요거 내가 말로 바꾼 거예요. 원래 기출문 지문은요, 실시계획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시험에. 요걸 내가 한번 바꿔본 겁니다. 자, 맞죠, 그죠? 2번.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채권 지급은 반드시 시행자 누구일 때? 지자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자체라는 말이 빠지면 틀린 겁니다. 주의하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예 문제를 물을 때에 7번 문제 묻는 문제 자체가 현재 시행자가 지자체라고 전제를 하고 낼 때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항상. 왠지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지자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도 지자체. 그렇죠? 근데 도시개발법상 지자체는 누굴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 여기 누구 말하죠? 특방, 특시, 특도, 시장, 군도 말하는 건다. 말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틀리하지 않아요. 그냥 지자체다. 이렇게만.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에, 맞아요, 다중생활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다. 총 4개죠. 첫 번째 뭐죠? 3층 이하의 단독. 공동 안 돼. 근데 시험과 문제집에는 자꾸 걔만 나와서 3층 이하의 다세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바꿔본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또 3층 이하의 1종, 3층 이하의 2종, 그 다음에 공장을 얘기지만 2종 근생 중에 4가지만큼은 안 된다. 뭐죠? 첫 번째, 순서대로 1차에 삼겹살 소주 먹고 가는 곳은 노래 연습장. 2차 갔다가 아쉬우면은 7080 가죠? 단란주점. 아쉬우면 그거 만들지, 그죠? 뭐죠? 안 마셨어. 집에 너무 늦게 술 먹다 집에 가면 문 안 열어주죠? 어디 가죠?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건 4개 안 됩니다. 그렇게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왔던 거지만은 이렇게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 내본 겁니다. 이제 아니까 공동은 안 된다. 아니까요. 그다음에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고 자 먼저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통지는 얼마 6월 매수를 반드시 통지 얼마 내에 2년 내에 물론 청구권이지만은 통지는 6월 매수는 2년 물론 의무적이지만 형성권은 아닙니다. 6월이 내 2년 그랬죠. 5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다음 날짜를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자 8번 지구 단위 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여러분 늘 두기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곳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개발 행위는 또 중복되게 심의 거치지 않는다. 또 있잖아요. 또 나와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성장관리 방안도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수립했는데 그 안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복되게 심의를 또 거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같이 놓은 겁니다.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이미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잖아요.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죠. 개발행위는 중앙도기가 되었든 지방도기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 가령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단지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아 뭐 A 브랜드, B 브랜드가 여기 뭐 수만 가구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 갑자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로 바뀐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 바뀐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남자들은 좋아하겠죠. 아파트 앞에 막 멀게 많으면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뀐단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지 시험에 뭐 일반 주거가 뭐 일반 상업으로 뭐 아니면 뭐 근린 상업이 준주거로 하면 틀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3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먼저 반드시 끝에 포함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름은 없어도 포함되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채권도 제시한다. 요거잖아요. 요거는 나머지는 그냥 의무적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나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것들 중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 얘는 포함될 수 있다. 해야 될 수 있다. 틀렸죠? 하여튼 포함되어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완화 적용 대상 법률이 10개가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말고 완화하지 않는 게 2개에서 3개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지 분할 제한 X, 건축손해 지정 X 그랬잖아요. 37페이지 요약집 37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죠. 거기에 3번 법 규정의 완화에서 기본서에는 10개가 있지만 다 못 외워요. 물론 그거 다 외우면 가능한데 근데 간혹 가다가 시험에 툭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대지분할 제한은 그 10개 해당하지 않아요. 건축선도 해당하지 않아요. 한 개 더 한다면 대지 안에 공지도 있어. 공지 적어놨죠? 그 세 가지 정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대지 안에 공지도 안 들어가요. 그 안 들어가는 것들을 알자. 그래서 4번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없지요. 5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 만약 여기서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도 틀려요. 무조건 뭐만? 일부만.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자, 9번 국토법까지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9번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장이 수립한다. 틀린 게 뭐죠? 틀린 게 뭐예요? 그죠? 국장이 아니죠. 개발이 허가니까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런데 뭔가 성장관리 방안 요 단어가 뭔가 뭐래 국장이라 하면은 그 맞는 듯 느낌 온단 말이죠. 그런 느낌은 안 좋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다. 거기다가 이왕 하는 거 적어 놓으세요. 시가와 용도 X. 근데 시가와 용도만 X 하면 안 돼요. 시가와 용도가 용도 지역이 3개죠. 뭐죠? 주상공 X. 그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주거는 안 돼. 상업도 안 돼. 공업도 안 돼. 주상공 X. 그러니까 주상공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성장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작년에 시험 볼 때 주거 지역도 해당된다고 나왔었어요. 거기 정답했습니다. 3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계비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군수 의견. 이것도 잘 틀립니다. 국장이니까 시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입니다. 시도 아니에요. 이것도 시도시로 바꿔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 의견인데 시도지사 의견 X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아예 하는 김에. 10번에 3번. 내가 지금 10번 했어 지금요? 오씨, 순간적으로. 맞다. 9번 하다가 지금 10번 넘어갔어요. 정신머리가 없네. 아직까지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3번.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제가 9번을 굳이 여기 넣은 이유는요. 이렇게 시험 볼 때는요. 8번, 9번 이게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성장관리 방안이 지구단위 계획에 좀 동생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 포함 사항이 한 개 빼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해라.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에 처음부터 하되 맨 마지막 것만 해당하지 않아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만이에요. 거기다 건축물의 고조,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만 성장관리 방안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무적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8번 을 정리하라고 낸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얘는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그 8번 문제 있죠? 1번 지문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 쌍가루 9번에 동그라미 2번이야. 아시겠죠? 원래 기본서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가 국토법에 있지만 다른 것들은 국토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걸로 내기 때문에 요거라도 우리가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계위, 지방도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왜? 이미 심의 거쳤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5번 나오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물론 의견 듣고 협의, 심의까지 한다는 겁니다. 10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자, 제한. 자, 같이 볼까요? 잠깐만 같이 봐요. 개발의 허가의 제한이다. 뭔가 조금 도움 되죠? 이해되죠? 예. 한 요 9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되고 좀 정리가 되면 점수가 팍 올라갑니다. 요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예. 왜냐면 이게 촬영하다가 잘 안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 또 촬영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허가 제한이죠. 허가 제한. 짧게 써봅시다. 첫 번째. 뭐죠? 녹, 개, 수. 이거죠? 녹지지역 계획관리, 수목, 집단 생육, 또 조수료, 철새 등등, 또 우량농지, 일명 악기발이. 그죠? 두 번째. 자연 경관 많지만 대표적으로 뭔가 문화재. 문화재 뭐죠? 훼손, 손상 같은 말, 훼손, 손상 같은 말이면 해상 우려.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 계획. 그죠? 얘는 뭐요? 현재 ing 수립 중이에요. 그렇죠, 수립 중.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면 3년 내에 계획이 안 나오면은 희열되니까 당연히 현재 지금 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구역 지정된 이후에 몇 년 내에 모르면은요 이렇게 하잖아. 2년인가? 아니에요. 뭐야? 1년. 몇 년? 1년. 얘는 몇 년이야? 3년. 지9 3년. 자, 1년 내에 구역 내에서의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얘는 먼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잖아. 그 설치 필요한 게 뭐가 있었죠? 필요한 거. 필요한 기반시설 7개. 도공녹학 수합회 그거잖아요. 도공녹학 학교 거기서 대학은 해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내에는 1년 내에 계획이 나와줘야 돼. 안 나오면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실효가 안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설치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죠. ing예요. 그러니까 ing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틀리단 말이죠. 있잖아, 그죠? 원칙은 뭐냐? 원칙은 다 똑같아. 원칙은 그냥 자, 한 차례, 자, 1회 뭐요? 자, 일단은 지방이든 중앙이든 심의 거쳐져. 그죠? 그 다음에 1회 한 차례 몇 년 이내? 3년 이내는 원칙은 다 같아요. 근데 ing가 있는 여기 세 가지만 연장. 그죠? 얘는 뭐죠? 1회. 몇 년? 2년 이내. 그죠? 연장. 심의 거치 안 거쳐? 왜 안 거칩니까?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최장 몇 년? 저거는 최장 3년. 얘는 뭐요? 최장 5년. 그래서
허가 제한 요거 내용 잘 나오니까. 자, 10번에 1번. 허가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 허가의 제한은 심의를 없이 하면은 뒤에가 연장이란 말 나오면 맞고, 연장 아니면 틀리겠지, 그죠? 심의 없이 한 차례만 1회죠. 일단 요거잖아, 요거잖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것도요, 심의 거쳐라고 잘 나와요. 그럼 빨리 틀려요. 심의 거쳐. 심의 없이 맞는 겁니다. 심의 거쳐 틀립니다. 2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문화재, 요거죠. 문화재가 손상 우려했다. 요거잖아요. 자, 최장 몇 년에는 몇 년? 3년이죠. 5년 아니죠? 왜? 연장이 없기 때문이죠. 답 2번. 3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계비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들어야 한다. 여기에 시도지사 X, 아까 전에 내가 잘못 읽었죠? 무조건 시장 군수입니다. 요약집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 중간 쌍가로 10번에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국장도 심의 전에 시장 군수 의견, 시도지사도 심의 전에 시장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로 내버리면요 다 맞춰요. 근데 국장 내면은 국장은 바로 밑에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 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도 도계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처음에 연장이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지방도계 심의, 국장은 중앙이 되겠죠. 5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죠? 요거니까 가능하죠. 11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요? 신축, 증축 행위죠. 여기 개축, 재축 아니고 특히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신축하고 증축만. 물론 신증축도 200 이하까지는 부담하지 않아요. 2번,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한다? 틀렸죠. 대학 X죠. 도, 공, 녹, 각, 수, 합해서 대학은 아닙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돈 낼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면 돈 내라 하고 부과는 사용, 지금 말하는 준공검사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나중에 준공사 아닙니다. 준공사 사용승이니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이게 내면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에 돈 내라고 납부하는데 처음부터 주겠죠. 돈 내라고 부과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안 하면은 사용 승인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과하고 내는 시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맞죠? 5번, 납부 의무자가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했다면, 그러니까 도로법상 규정에 납부했다면 중복되게 또 납부 안 한다. 그러니까 납부한 비용만큼, 내가 지금 낼 비용이 예를 들어 80만 원인데, 그죠? 80만 원인데 도로법상 그 법률에 낸 돈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만 내면 돼요? 30만 원. 그래서 50만 원 감면해서 30만 원 낸다. 그래서 감면사유입니다. 자, 12번, 국토법령상 행정형벌이 다른 하나. 자, 1번은 뭐죠? 1번은 3년 3천입니다. 2, 3, 4, 5는 전부 다 2년 2천이에요. 요약집에 다 있어요. 있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 번 찌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발행한 자 3년 3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나머지 2, 3, 4, 5는 뭐라고 전부 다 2년 2천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